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과거 우리나라 해수부 장관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그 초대 신장관님도 계시고요. 중간에 우리 그 공무원으로 되셨던 분도 있고 외부에서 오셨던 분도 있고 그런데 각 정부별로 그 어촌 정책이라든가 해운항만 정책,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정책들을 끊임없이 개발들을 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바다나 수산 분야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이 순발력을 가지고 계속 대처해 오셨다는 점으로 해서 모든 장관님들 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예, 전 장관님 중에 모든 장관님들을 다 존경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이유도 뭐 다양한 것 같고요. 특별히 존경하는 분이 안 계시네요. 그 이력을 보면은 다 해양 주로 해양이 앞에 붙는 해양 전문가시고 수사는 한국수산과학회 부회장 정도로 해양 전문가는 분명한데 수산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지적은 항상 이제 마음에 두고 있고요. 해양생물학을 이제 하면서 수산업과는 떨어질 수 없다는 걸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제가 더 배워 나가고 정책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 자리가 배워 나갈 자리가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다음에 와야 되는 네네. 자리라는 것은 명심하시고요. 네, 부족함이 있다면 빨리 채우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수산 분야 관련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한지 안 한지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 어업어촌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촌 소멸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크고요. 그 안에 또 들어가서 보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년에 한 700 정도가 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밟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어촌 감사합니다. 경제를 좀 더 공감하는 바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촌 소멸이라고 봐요. 대한민국이 가장 직면한 게 저출산 문제이듯이 왜냐하면 저출산에 대한민국 사회의 모순이 다 들어있어요. 아이를 낳기 힘들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취직이나 교육이나 뭐 모든 게 결혼이나 어렵다는 뜻이죠. 어촌이 소멸하는 것도 어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촌 소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촌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꼽아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 인구가 어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현재 좀 미진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공감하는 바이지만 하여튼 그 기저에는 뭐 고령화가 계속되고 청년 인구의 유입이 안 되고 지속성을 갖추지 못하는 그 이유에는 결국 어가 소득이 굉장히 낮다는 데 있겠죠. 어업소득하고 비어업소득을 합친 어가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 가구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도시로 가고 어촌은 비이게 된다는 그것에 공감하시죠? 네, 그 정주 여건 소득 개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장관께서 눈코 뜰 새 없으실 거고 아마 밤잠 자기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또 진행되어야 될 것이 저는 어촌의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중에 가장 큰 것은 감척사업이라고 보는데 감척사업이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마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감척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업으로 지금 경제 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어민들께서 감척에 대한 이 3년간의 자기 했던 생산 단가에 대해서 너무 보상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선 세력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2.2배, 그리고 스페인의 6배, 노르웨이의 14배, 우리나라가 어선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이 어종 가리지 않고 많이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족 자원은 더 부족해지고, 그래서 배를 어느 정도 수로 좀 줄여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 감척의 기준이 너무 낮아요. 네,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제가 8년을 이 농해수에 있으면서 오시는 장관마다 계속해서 그거를 강조를 했는데 그 벽을 못 넘으세요. 기재부가 예산을 안 준다. 해수부의 관성 때문이죠. 뭐 어항 쌓고 방파제 쌓고 이런 데는 뭐 몇 조를 투입을 하면서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감척 사업에 3개년치 기준을 영업보상 해줘 갖고는 배 그거 감척해봐야 시가의 40%밖에 안 됩니다. 그 40%는 수협 빚값은 없는 거예요. 그럼 배 팔으면 영원 남는다는 거예요. 그 누가 감축을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고기 많이 날 때를 기다려서 고기를 잡고. 네. 저는 기재부하고 대내적으로 좀 협의를 하시죠. 장관이 기재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다른데 예산은 우리가 줄이겠다. 근데 이 예산 늘려달라 해갖고 기준을 늘려야 돼요. 한 5년치 정도. 네. 그리고 세제 혜택 주고 그래서 시가하고 비슷한 정도로 감축하게 해가지고 방창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배가 확 줄어들면 또 다른 배들이 가끔 올라가요. 그리고 그러면서 장용에 있는 면허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면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들을 세워서 구조조정을 해줘야 어촌이 잘 사는 어촌이 된다. 네. 생각하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